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오류 발생한 정부 24,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합니까? 계속되는 행정 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 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 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 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 전산망이 안정화될 리 만무합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먹통 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다음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약속 대련식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년을 질질 끌며 뭉개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영상 증거가 다 남아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약속 대련의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사하는 신용만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국민께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귀한 기자회견, 미리 준비하실 일들을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직후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총선 열흘 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의 충격 탓인지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어떤 수위로 할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선 51분 동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85%의 발언 분량을 챙겼습니다. 대통령실 쪽 반론을 들어봐도 70%에 달합니다. 이번엔 언론인의 질문을 잘 들으신 뒤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합니다. 국정 방향을 밝히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말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4월 10일 총선 직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들께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다운 회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4월 10일 총선의 민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슨 주장을 했기에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표를 몰아주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 그리고 민생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분들께서 하나라도 들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견에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잘하신 겁니다. 혹시 질문 제한이 없는 대신에 특정 언론사 혹은 특정 기자들로부터 질문자를 제한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검찰은 명품백 외에도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어제는 102회를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하니 더욱 나서기 곤란했겠지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 고발 5개월여 만에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다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찰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아 신용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그런 의심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스와 BBK 실소유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정호영 특검팀이 만들어져서 이명박 당선인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지도 않고 삼청각이란 음식점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사를 면죄부를 줬습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꼬리표가 아직까지 따라다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야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져서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를 몰래 소환하거나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방문해 조사를 하거나 꼬리곰탕식 수사를 하거나 서류 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둘째, 검찰은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를 어렵게 소환한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쪽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사과한다면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은 설명을 요구했는데 백지화로 응답한 겁니다. 검찰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척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뭉개려한다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일부 정치검사들이 망쳐놓은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